뉴스 야삭합니다. 정치부 한송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? 예, 첫 번째 물음표는 민주당 막오른 공천 전쟁입니다. 네, 총선이 나가면서 민주당 친명계 원외 인사들이 이 비명계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하면서 마찰이 커질 조짐이에요. 예,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요. 이 22개 지역구에 이 친명 후보, 비명 후보 이렇게 2명씩 SNS에 돌고 있습니다. 네. 이 출처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상당 부분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반영돼 있습니다. 네,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회 지명을 한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의 이름도 보이네요. 예, 이 친명으로 분류된 이 박 전 구청장은요, 이 내년 총선에서 친이낙연계인 박영순 의원 지역구에 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네. 이 때문에 박 전 구청장이 이 최고위원회 내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비명계는 공천 학살의 예고편이다 이렇게 반발했었죠. 그래서 이 당내에서는 한때 이 박 전 구청장 선임을 재검토한다 이런 얘기도 돌았지만 변경되진 않았습니다. 네. 의결권 있는 최고위원 비명계 줬어야 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분이 친명입니까? 저도 잘 모르겠는데. 정말 모르는 건지 그게 궁금하던데.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기초단체장 출신 중에는 친명계가 많지 않습니까? 예, 이 박 전 구청장을 포함한 이 민주당 기초단체장 출신 42명이요. 이 원외 조직을 출범시키면서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했는데요. 이들은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면서 이 대표 지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. 이 중 이 황명선 전 논산시장은 대표적 비명계인 김종민 의원 지역구 출마를, 또 이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도 이 비명계인 강병원 의원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네, 이 대표의 측근 변호사들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죠. 예,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화영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을 맡다가 이 재판 기록을 이재명 대표 측에 유출한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은 현근택 변호사는요, 이 대표적 친문이자 비명계인 윤영찬 의원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. 또 성남FC 후원금 재판을 변호했던 박균택 변호사도 현재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 부위원장을 맡아서 이 대표 엄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. 박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개파색이 옅은 이용빈 의원 지역구를 노리고 있습니다. 비명계 입장에서는 불안하기도 하고 또 기분도 나쁘고 그렇겠어요. 예, 그래서 이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가 이 겉으로는 통합을 외치지만 이 원외 친명 인사들을 앞세워서 비명계 물갈이를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 때문에 이 진정으로 통합 의지가 있다면 이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친명인 조정식 의원 대신에 비명계 인사를 앉히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친명계에서는요, 이 사무총장 교체는 이 공천권을 내놓으라는 것이라면서 이 가능성은 좀 높지 않습니다. 예,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? 예, 첫 번째 물음표 민주당 막오른 공천 전쟁의 느낌표는 이 경쟁력이 무기 이렇게 뽑아봤습니다. 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요, 여야 모두 이 공천 경쟁 그리고 물갈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지는 게 사실입니다. 다만 그 과정에서 이 친명이라는 완장만 내세워서 비주류 자리를 노린다면 이 당내 분란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겠죠. 이 친명, 비명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규칙 안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불필요한 분란을 막고 이 당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? 예, 두 번째 물음표는 영수회담이 문제입니다. 네,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여전히 요지부동이죠? 예, 이재명 대표는요, 취임 이후 이번까지 총 9번의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. 네. 대통령실은 이번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. 누누이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영수는 없습니다. 이렇게 만남을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요? 우선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각종 사건으로 피고인으로 재판에 출석하거나 이 피의자로 검찰 수사 대상이라 이 대통령이 이 대표를 만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수사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. 또 이 외에요, 저희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개인적으로 실망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개인적 실망이라고요? 이거는 어떤 얘기입니까? 예, 바로 이 대장동 의혹 이 가짜 뉴스인데요.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뉴스타파 김만배 씨 인터뷰 기사를 인용해서 윤 대통령을 대장동 의혹의 주범이라고 했었습니다. 조은영한테 커피는 왜 사주셨어요? 그럼 왜 타주셨어요?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. 아니, 참. 희한하네요. 갖다 붙이려고 10년 전 것까지. 저는 윤석열 게이트다 이게. 윤석열의 몸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
예, 하지만 최근 이 뉴스타파 기사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이런 상황 때문에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 대해 믿기 어려운 사람이란 인식을 갖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. 네, 대통령실은 영수회담이라는 형식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죠. 예, 이 대통령실은요, 영수회담 자체가 과거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했던 시절에나 쓰던 용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1대1로 만나는 영수회담 자체도 적절하지 않다 이런 입장입니다.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도요, 이 영수회담 제안은 부적절하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. 대통령과 1대1로 영수회담하자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제왕적 총재가 있을 때 했던 방안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러한 방식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, 문재인 정부 당시 영수회담이 한 차례 열리긴 했지만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특수한 상황에서 진행됐었습니다. 네,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. 예, 두 번째 물음표, 영수회담이 문제의 느낌표는 형식보단 신뢰 회복부터 이렇게 뽑아봤습니다. 이 여당에선 이 대표의 영수회담 고집이 자신의 존재감 부각을 위한 정치적 의도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고, 야당은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 거부가 국회 무시라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.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대통령과 야당의 대화는 필요하겠지만 이 형식보다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여야 간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. 네,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.